현재로서 키움 유니폼을 입은 손아섭을 볼 가능성은 매우 낮다. 격변했던 이적 시장이 마무리되었다. 김현수, 최영우, 강민호 같은 노련한 베테랑 플레이들도 차례로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손아섭은 연말을 지나 시장에 남아있다. 원소속팀 하나와의 협상도 별다른 진전이 없다. 손아섭은 C등급 FA 자격이다. 전년도 연봉의 150%인 7억 5천만 원을 원소속 구단 하나에 지급하면 영입이 가능하다. 보상 선수가 필요 없어 A등급, B등급 선수보다 영입 부담이 적다. 손아섭이 아직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가운데 키움이 하나의 대안으로 부상했다. 키움은 이번 스토브리그에서 FA 선수를 단 한 명도 보강하지 않았다. 타선의 핵심인 송성문이 미국에 진출했지만 전력 보충은 이뤄지지 않았다. 유일하게 합류한 외부 야수는 2차 드래프트로 지명한 안치홍뿐이다. 키움은 손아섭 영입을 통해 셀러리캡 하한제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도 있다. 2027년 상위 40명 선수 연봉 총액이 60억 6,538만 원 미만이면 벌금을 부과받는다. 키움의 2025년 상위 40명 연봉 총액은 43억 9,756만 원이었다. 최고 연봉자였던 송성문이 이탈하면 내년에는 하한선과 차이가 더 벌어질 전망이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가능성에 불과하다. 키움은 현재 시점에서 손아섭 영입에 적극적인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허승필 키움 단장은 5일 통화에서 손아섭 영입을 내부적으로 논의하거나 검토한 적 없다며 선수 측과 이야기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동시에 FA 시장에 남은 선수들을 지켜보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키움 입장에서는 FA 영입을 통해 셀러리캡을 채우기보다 한 차례 벌금을 내는 쪽이 더 현실적인 선택일 수 있다. 셀러리캡 최저액 미달 시 부과되는 벌금은 부족한 금액의 30% 수준이다. 작년 키움의 미달 금액은 16억 6,782만 원이었다. 이에 따른 벌금은 약 5억 34만 6천 원으로 계산된다. 흥미롭게도 이는 손아섭을 데려오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보상금 7억 5천만 원보다 적은 액수다. 손아섭은 작년 한화의 우승을 위한 마지막 조각으로 불리며 영입되었다. 올 시즌에도 꾸준한 타격 생산력을 보이며 KBO 리그 역대 최다 안타 2,618개 기록을 유지했다. 생애 처음으로 한국 시리즈에도 진출했다. 그러나 정상의 반지는 손에 쥐지 못했다. 수비 이닝과 장타율이 뚜렷이 감소했으며 나이 영향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하나는 시즌 후 외야수 강백호를 영입하며 손아섭의 자리는 더욱 줄어들었다. 손아섭에게 추운 계절이 지나가고 있는 셈이다. 중견수 보유팀들 5차례 접촉했다. 거의 모든 팀에. 한화 이글스 손혁 단장은 지난 25일 구단 유튜브 채널 이겔즈 TV를 통해 이번 시즌 중 중견수 보강을 위한 트레이드를 여러 차례 시도했음을 솔직히 밝혔다. 그 과정에서 차선책으로 손아섭 영입이 이루어졌다고 설명했다. 손혁 단장은 지금 중견수 있는 구단은 제가 대여섯 번은 연락을 드렸던 것 같다. 사실상 모든 팀에라고 말했다. 이어 그 과정에서 오간 이름, 상대 구단이 요구한 대가 이 모두 1라운드 지명 선수였다. 그중 손아섭 이야기가 서로 맞아떨어졌다고 덧붙였다. 하나는 오랜 기간 중견수 문제를 안고 있다. 이용규가 떠난 후 다양한 선수를 기용했으나 그 누구도 1년 이상 주전 자리를 꾸준히 지키지 못했다. 올 시즌에는 에스테반 플로리얼과 루이스 리베라토를 영입했으나 2시즌 연속 함께하지는 못했다. 간신히 데려온 손아섭은 중견수 자원이 아니다. 다만 NC 다이노스에서 다소 불안정한 위치에 놓여 있었다. 하나로서는 가장 선호하는 중견수는 아니었지만 손아섭으로 외야 공격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했다. 마침 선두 타자 자리도 고민 중이었다. 김경문 감독은 손아섭의 옆구리 부상이 회복되자 즉시 그를 리드오프로 기용하기 시작했다. 손아섭에 대한 손혁 단장의 평가는 매우 긍정적이었다. 손혁 단장은 제가 괜찮다고 생각한 이유는 기본적인 타격 능력을 보유했고
항상 최선을 다하는 선수이기 때문이다. 우리 팀 젊은 선수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라고 보았다. 일찍 경기장에 나와 준비하는 모습은 후배 선수들이 많이 따라하는 걸 목격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한화의 손아섭 영입은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하기는 힘들다. 손아섭은 한화에서도 타격 부진을 극복하지 못했고 한화는 한국 시리즈 정상에 오르지 못했기 때문이다. 한화는 이번 FA 시장 내내 손아섭과의 거리를 유지해왔다. 결국 한화가 손아섭을 다시 영입할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높지만 설사 그렇게 하더라도 이미 강백호라는 새로운 주전 지명타자가 등장했다. 한화에게는 손아섭과의 좋은 이별을 준비하는 일도 중요해졌다. 물론 그와 동시에 중견수 보강 작업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 야구에서 공격과 수비를 함께 소화하는 중견수의 가치는 매우 크다. 1년 후 FA 시장에는 최지훈과 김호령이 나올 예정이다. 하지만 한화는 내년이 김경문 감독의 계약 마지막 시즌이며 우승을 향한 도전이 필요한 시점이다. 한화가 차기 시즌 개막 이전에 중견수 트레이드를 성사시킬지 주목된다. 시즌 전 이적 시장이 실패할 경우 이원석, 이진영, 신인 오재원 등에게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며 버텨볼 수도 있다. 물론 시즌이 시작된 이후에도 트레이드를 추진하는 이중 전략을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 한화 역시 류현진, 최은성 등 경험 많은 선수들이 더 늙기 전에 우승에 도전해야 한다. 결국 독수리 군단 복고만이 해법일까? 서로 원하지 않는 동행이 될 가능성이 높다. 2025 시즌 중반 우승을 위한 마지막 도박이 필요했던 한화가 NC 다이노스와의 트레이드로 손아섭을 데려왔으며 한화에서 그토록 바라던 첫 한국 시리즈 무대를 밟았다. 그러나 아쉽게도 한화는 준우승에 머물렀고 손아섭은 시즌 후 FA를 선언했으나 아직까지 명확한 향방이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타 구단들도 손아섭을 적극적으로 영입하려는 움직임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 우선 30대 후반의 나이와 예전보다 증가한 크고 작은 부상 위험이 리스크로 지적된다. 또한 부상 후유증으로 인해 수비 범위가 좁아진 점 또한 손아섭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그가 어떤 투수도 공략할 수 있는 타격 감각과 접촉 능력을 여전히 보유한 점에는 동의하지만 결국 이러한 불리한 요소들이 현재 손아섭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형국이다. 4년 전 두 번째 FA 자격을 얻어 롯데에서 NC로 이적했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다. 현재 외부 FA 시장은 손아섭을 비롯해 사실상 다른 선수들에게도 거의 닫혔다고 봐야 한다. 예상 연봉 규모를 떠나 대다수 구단이 2026 시즌 전력 구성 작업을 거의 완료한 상태다. 따라서 유일한 해결책은 원 소속팀과 잔류 협상하는 길뿐이다. 한화 또한 손아섭에 대해 처음부터 일관된 입장을 견지해왔다. 다른 팀으로의 이적이 양측 모두에게 최선이지만 만약 한화에 남게 된다면 구단 역시 계약을 거부할 생각은 없었다. 다만 한화가 제시할 수 있는 조건은 결국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손아섭 역시 한화 잔류보다는 타구단 이적을 더 우선시할 수밖에 없다. 한화는 이미 FA 시장 초기에 최대 100억을 투입해대어 강백호를 데려왔고 외국인 타자로 외야수 요나단 페라자를 재영입했다. 문현빈, 김태현, 이진영 등 기존 외야 자원들도 조정이 쉽지 않은 데다 한화가 최종적으로 원하는 수비력이 뛰어난 중견수를 확보하려면 추가 트레이드 논의가 필요하다. 이 같은 상황에서 손아섭이 잔류 계약을 한다 해도 한화에서 경기 출전 기회를 거의 얻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결국 서로 원하지 않는 동반이 될 수밖에 없다. 문제는 정말로 갈 데가 없다는 점이다. 손아섭이 현역 생활을 지속하고자 할 확률이 높은데 타구단 이적이 어렵다면 현실적으로 한화 잔류만이 유일한 선택지가 될 수 있다. 진퇴양난의 상황이다. 한화 구단도 손아섭의 계약 문제에 대해 끝까지 신중하면서도 기다리는 자세를 보이고 있어 손아섭의 최종 결정이 무엇이 될지가 중요한 관건이 될 전망이다. 스프링 캠프 출구까지는 약 보름 정도 남았다.